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 각계의 사면 요구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반응은 그와 다른 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 중인 홍영표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고려한 바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어떤 뇌물이라든가 그런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면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칙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쉽게 그 원칙을 지금 내던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두하 변호사님, 네. 정치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좀 많이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사면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뜻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할 텐데 지금 보면은 청와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검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면 결론은 사면에는 좀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사면권은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을 가져왔는데요. 미국에선 법조인들이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을 대통령의 요술 지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휘리릭 휘두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범계 장관이 실무를 해야 되고 청와대에서 실무를 해야 되는데 검토 계획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여당인 시절이 있어서 사면의 그 프로세스를 조금 알지만 대통령이 마음을 먹으시면 이 부분은 일사천리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모두들 이제 정부 여당에서도 이제 부정적이지만 사실은 이광재 의원에 대해서도 2017년 12월 사면 때는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2019년에 사면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그리고 또 삼성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겠지만 제가 아는 고위층들 입장은 로우키로 간다. 되도록이면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서 지금 경제단체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건의서를 내요. 종교계에서도 내고 성균관에서도 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청와대에 모이면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고 대통령의 결단을 내리는데 이제 근거가 되는 서류가 쌓이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렇다면 이 경제인들에 대해서 역대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과거 경제인 사면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요,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을 사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정몽구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특사로 풀려났고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단독 사면하기도 했습니다. 자, 진보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경제인 사면들은 그때 어떤 이유였는지 다 다르겠지만 경제인에 대해 사면은 어떤 정부에서건 다 이루어졌었군요. 예. 어떤 배경입니까? 공통적으로. 사실은 이제 저기 화면에 보면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하고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그랬죠. 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제 사면을 해준 거고요. 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가서 경제 살리기 차원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해준 거고 정몽구 현대차 그룹 명예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했고 사실은 이제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도 사면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천에 반도체 공장을 좀 지으라고 그런 이제 주문을 하면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지금 반도체가 지금 크게 다시 우뚝 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경제인에 대해서 이 사면 정책을 적절히 활용만 한다면 우리 국가에 크게 경영 그리고 경제 그리고 그런 뿐만 아니라 국가의 큰 그런 행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잘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범죄, 뇌물 등 여러 가지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과연 그거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뇌물로 볼 수 있을 건가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역대 정부에서는 경제인 사면들이 그때 정치적 이유에서건 또는 이 상황적인 이유에서건 있어 왔습니다만 반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런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을 하고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의원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에 따르면은 지금 이 뇌물과 관련된 5대 중대 범죄에 의해서 사면이 안 되는 그런 경우지만 글쎄요, 또 경제라든가 어떤 국민 이 생활 증진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고민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한 10년, 15년간의 흐름을 가지고 본다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대통령이 너무 사면권을 남발한다. 네. 특히 거대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뭐 이게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냥 사면해준다 이런 비판의 여론이 많았거든요. 그런 국민들의 판단과 여론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대선 후보 기간에 이제 저런 공약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저 원칙을 지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단히 잘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사실은 이게 주도적 뇌물이 아니라고 아까 하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은 지금 별도 사건 이 기업 승계와 관련된 추가 사건 지금 불구속으로 이제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 내용 보면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다 뜯어가지고 시멘트 바닥에 그냥 묻어버리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다면 사실은 과연 그게 주도적이었을까 아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부분이 많고 또 이 사건 이제 뇌물죄 실형받을 때도 파기 환송심 고등법원에서 그랬거든요. 회사의 준법 감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네. 이걸 우리한테 보여봐라. 그러면 양형을 가지고 참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고등법원을 설득하지 못해서 실형이 선고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삼성처럼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거대 기업에 대한 사면 문제는 정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